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전 올해 막 대학생 된 아들 하나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의 표본인 듯한 무뚝뚝한 남편과 흔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에 집안일은 뒷전이고 노름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신 시아버지, 그리고 지 아빠를 빼다 박았으나 미워할 수 없는 아들까지. 결혼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참 고달팠던 것 같아요. 21, 22 그쯤의 처녀 시절에는 저도 여러 남자들의 고백을 받거나 헌팅을 당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무리 공부를 못해 대학을 시도도 안 한 거지만 고졸인 남동생을 두고 절 대학 보내줄 만큼 딸 교육에 관심 많으셨던 개방적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전 정말 곧게 자랐죠. 부모님이 좀 잘 살기도 하셨고요.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여대의 영문과를 나와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할 것이라는 꿈을 작게 키웠습니다. 외모도 어딜 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꾸미고 다녔고 스스로를 가꾸며 제 모습에 만족도 했고 자존감도 자존심도 높았었죠. 하지만 저의 그 외모도 꿈도 대학 졸업 이후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밝게 나아가는 모습을 지독하게도 싫어하셨던 친할머니는 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게 선을 보고 결혼할 것을 종용하셨고 결국 할머니 아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는 장남인 제 동생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며 콧대를 높이는 걸 안 잊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만류하셨으나 끝끝내 입에 거품을 물고 집안을 뒤집으시며 고졸에 공장 다니는 제 남편과 절 결혼시키셨어요. 고졸과 공장 다니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고 쌓아온 모든 것들을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으며 남편과 제 학업 수준이 맞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 결혼을 기점으로 전 누군가의 남편이자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가장 슬프고 또 서러웠어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 인생을 포기한 듯 했죠. 하지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책을 읽었고 무뚝뚝한 남편과 아이도 낳았고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제 어미 챙기는 아들이었어요. 자라면서 크게 속 썩인 적도 없었고요. 남편도 무뚝뚝한 딱 가부장적인 경상도 남자였지만 길다면 긴 반평생 세월 살아오며 제게 손 한 번 올린 적도 욕 한 번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이중성과 시집살이였죠.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 장남 하시던 분이셨어요. 시누이가 있긴 했으나 시누 결혼 전에나 자주 뵀지 결혼 이후에는 명절 아니면 얼굴도 잘 안 봤고 어머님은 시누에게 정을 주지 않으셔서 명절에도 잠깐 스쳐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에 남편과 아버님과는 한 상도 쓰지 못하게 했고 며느리는 저 하나라 아직도 다 외우지 못한 무슨 친척, 무슨 이웃, 누구의 당숙 등등 그런 손님들의 손님상과 제사상까지 모조리 저 혼자 책임져야 했죠. 어머님은 딱 1년 결혼 첫 해 제게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로는 모든 제사상과 집안 행사를 제게 떠넘기셨어요. 저는 임신 막달에도 전대 짚고 음식 나르고 인사를 해야 했고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양수가 터져 급하게 출산했었죠. 산후조리 같은 것도 요즘 사람들 말이었죠.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출산한 그 몸으로 애 돌보랴 남편 챙기랴 귀한 손주 보겠다고 찾아오신 시댁 어른들 모시랴 회음부가 몇 번이나 다시 찢어져 피가 줄줄 새는 와중에도 계집년이 칠칠치 못하게 어른들 앞에서 피를 보였다고 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친정 부모님 생신 때는 친정에 갈 수 있었고 추석 설 당일은 아니라도 엇비슷한 주에 혼자라도 친정에 갈 수 있었으니 그곳에서 부모님 사랑 받을 수 있었으니 그걸로 만족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을 버텨낸 것이 장하긴 하네요.
이렇게 꾹 눌러 참고 살아오는 와중에 시어머니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남편은 회식으로 노래방을 가서 아가씨들을 끼고 놀았다든지, 저에게는 성욕이 안 생긴다면서 업소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본인 입으로 종종 전해줬습니다. 그것도 아들 앞에서요. 어떤 업소의 여자는 어떠하고 어떤 노래방의 어떤 여자는 어떠하고 초반 몇 번은 듣고 뒤에서 울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맞장구 치며 전부 녹음하고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건 저장해서 따로 모아뒀어요. 세상 일은 모르니까요. 사랑을 목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라지만 제가 참 비참하다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누구는 남편한테 맞았다거나 누구는 두 집 살림을 한다는데 내 남편은 날 때리지는 않고 욕은 안 하니까 딴 여자랑 밤을 보내더라도 내게 이야기하고 속이는 건 없고 사랑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다 참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간 행위지만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니 당연히 아이들도 제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대면대면합니다. 친가도 좋아를 안 하고 가끔 가는 외가를 더 좋아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던 중 아들 대학 입학하는 연도에 아버님이 일을 하나 터뜨리셨어요. 원래 아버님이 일을 터뜨리시거나 집안에 논란 만드시는 건 자주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옥장판 파는 여자한테 미쳐 돌침대 하나에 옥장판 50개를 사오신 날도, 다른 만나는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 손잡고 안고 다 하시며 제게 그 불륜녀분의 밥을 차리라 하신 적도 있었죠. 어머님과 다투시다 물건 던지고 칼부림나 경찰 출동한 적은 예산일에 온갖 난리를 다 겪었지만 이번은 좀 심각했습니다. 어디서 불법 도박을 주워듣고 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도박하시느라 시댁집을 담보로 온갖 대출과 제3금융권, 불법 대출까지 거의 5억 남짓한 돈을 땡기셨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아직 월 400 겨우 넘게 벌고 모은 돈은 없어요. 시부모님 남편이 용돈 달에 80 드리고 나라에서 달에 60 연금 나오는 걸로 사십니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예요. 누군가에겐 5억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돈이지만 아들 장난감 하나도 쪼아가면서 산 저희 집은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죠. 저희 집도 아직 대출이 1억가량 남은 상태고 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그런 큰 돈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죠.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정리하시고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과 어머님 제 앞에서 그 말을 하시자마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부모님 집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빚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남이니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조용히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집 대출이 이만큼 남았고 당신 월급이 이 정도이며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저 불법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으며 원금 또한 어떻게 갚겠냐고. 그 많고 많은 집안 친척들은 왜 이럴 때 연락 한 통이 없으며 왜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냐고. 말하다 눈물까지 터뜨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게 남편은 제 뺨을 내려치더니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였냐고. 자기가 평생 먹여 살렸더니 내 부모님 힘들 때 이런 식으로 호박씩 가는 년인 줄 몰랐다고. 더러운 땡땡년 하더니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평생을 지 애미애비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지 자식 낳아주고 지 가족 친척의 제사까지 지내준 지 아내를 두고 지 애비 빚 안 갚아준다고 땡땡년이랍니다. 전 살면서 그런 천박한 욕은 처음 들었어요. 그 욕을 듣고 맞은 뺨에 부어오르는 걸 느끼며 온몸에 피가 식어가는 걸 느꼈죠. 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제 가방과 외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른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자리를 비우냐고 또 지랄지랄을 하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취급당한 년이 어떤 말이 무서울까요? 택시 잡아 집으로 들어왔더니 남편에게 오는 전화가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 반성문 제대로 써서 시댁으로 가져오라네요. 무슨 년, 뭐 같은 년 어디 몸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믿는 구석 있어서 그러냐고, 네 애미 관상을 봤을 때 걸레 같았던 거 그때 걸렀어야 하는데 등등.
뭐에는 뭐만 난다고 온갖 패드립과 성적인 욕을 줄줄 읊어대며 지랄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남편 말을 모두 녹화하고 그간 모아둔 다른 여자와 만나온 불법 성매매를 해온 자료들과 오늘마저 얼굴 한쪽이 부어올라 입안이 헐어 피가 터진 상처를 찍고 집 앞 병원까지 가 진단서도 챙겼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간략한 상황 설명을 하니 아무 말 없이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와 함께 5천만 원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우스우면서도 결국 내 편은 정말 피 나눈 내 가족뿐이구나 싶었어요. 변호사 만나 자료 다 넘기고 이런 상황이라 이혼하려고 한다 하니 고생하셨다고 자기가 알아 처리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소장 및 폭언과 폭행, 불법 성매매에 관련한 부분들 고소도 진행해 주신다 하셨어요. 세상 좋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고. 평생을 당하면서 더럽게 살아왔는데 모든 일이 끝나는 건 하루 반나절이었어요. 씁쓸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니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제게 달려와 자기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그 무뚝뚝한 아들이 울더라고요. 아들이 우는데 그제서야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내 아들 눈에 눈물 낼 만큼 내가 그렇게 당하며 살았구나 싶었어요. 우는 아들 토닥이며 재운 후 저도 뒤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반성문이 아닌 변호사에게서 받은 임시이혼 소장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고 시부모님과 이제 곧 전남편이 될 사람 앞에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혹시 모른다고 자기도 가겠다고 해 아들을 옆에 세우고요. 남편은 서류를 읽자마자 제게 서류를 집어 던지려 했으나 아들이 막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뒷골 잡고 쓰러지는 신용에 시아버지는 되려 남편 뒤통수를 후려치고 저런 미친년 집안에 들인 거냐고 되려 호통을 치셨고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싶어 실성한 미친년 마냥 잠시 웃다가 그냥 이 집구석 나가려다 이렇게 나가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냉장고 열어 소쿠리에 든 날개라는 통째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던지며 결혼 후 처음으로 욕하며 소리소리를 질렀네요. 시발 년놈들아 내 인생에서 꺼져 이 거지 같은 놈들아 하고요. 그이들이 한 욕을 생각하면 별 가짠치도 않은 욕이지만 온 집 떠나가라 절규하며 지른 욕이라 그 한마디 뱉고 나니 나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빨간 바가지 뒤집어 쓰고 날개란 축축 묻은 남편놈 보니까 더 후련했네요. 뒤에서 들리는 쌍욕 모른 척하고 그대로 집 나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혼 재판까지 모두 빠르게 마무리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6, 남편이 4였고 남편이 제게 8천만 원 위자료 주기로 되었으나 경제적 능력 부족과 부모님 빚이 있으니 집과 차 등 재산은 제가 가는 조건으로 위자료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비슷하긴 했죠. 전 그 집은 반전세 월세로 부동산에 올려두고 아들 학교 근처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아들이 먼저 저한테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저는 늦은 나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뒤늦게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안 된다면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더해 학원 강사, 도서관 사서 같은 책과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박사학위로 꼭 한번 따보고 싶네요. 정보 같은 건 아무래도 저보다 아들이 빠른 편이라 아는 대로 제게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이 무뚝뚝한 게 아니라 지 아버지 때문에 시무룩해져 사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저희 아들 정말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였네요. 마냥 사고 안 치고 과묵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결혼 생활 이후로 책을 끊이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공부해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남편은 지 애비 도박빚 갚으며 평생 막일하며 살겠지만 전 죽을 때까지 제 꿈 포기 안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여행도 다니고 아들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며 행복하게 꿈 이루며 살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